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건설 현장의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주 원인이 됐던 불법 제하 도급은 수차례 점검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목포신항을 찾아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해안의 적은 피해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낮에 철거 건물이 무너져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의 시민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학동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그들의 희생이 담긴 문제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종훈, 임지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철거가 한창이던 재개발 구역의 건물이 달리던 시내버스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허술한 가림막은 있으나 마나였고 쏟아진 콘크리트 잔해에 도심은 삽시간에 먼지로 뒤덮입니다. 어머니 병문안을 가려던 딸,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려던 어머니 등 9명에겐 일말의 저항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동 동영.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에 맞춰 희생자들의 넋이 길어집니다. 도로를 가득 메웠던 건물 잔해와 부서진 버스는 보이지 않지만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습니다.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발생한 화정동 참사는 가족들을 다시 극도의 우울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성천한 곳을 언제까지고 어루만져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아픔은 그대로인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연이은 참사에도 기존 사업을 순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합원을 중심으로 교체 요구가 있기도 했지만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계속할 전망이고 학동 참사 책임을 묻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 원으로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이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선고가 예상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반성도 없이 결국 기업의 이웃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런 기업을 업계에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모일 지정과 추모공원 조성 논의는 이후 대형 참사 재발을 막겠다는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동과 화정동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에 광주시는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가 후려치기의 배경이 됐던 불법 제하도급 문제가 꼽혔는데요. 광주시가 척결을 외쳤던 불법 제하도급 문제가 과연 개선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주요 사고 원인으로 함께 지목된 건 불법 제하도급과 원청의 업무 태만이었습니다. 화정동 참사 후 광주시가 불법 제하도급 등 부실공사 척결을 외친 이유입니다. 그동안 여러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이후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80여일 동안 특별 점검반을 꾸려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140곳을 살폈습니다. 지적된 위반 사항은 안전시설 설치 미흡과 감리원 배치 문제, 모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작 중요한 제하도급 문제는 점검된 것도 적발된 것도 없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사의 내용을 세세히 살필 수는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관에서 인허가권자들이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실제 학동과 화정동 참사 외에 광주에서 불법 제하도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제하도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노동자 한 명이 펌프차 붐대에 깔려 숨진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고에서도 불법 제하도급 의혹이 불거진 만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히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는 단기간에 여러 현장을 다니는 일정으론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 수 없다며 법령이 없어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합니다. 광주 학동이 됐든 화정동이 됐든 다 민간공사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법에 없다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현장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광주시가 선포한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맑은 여름날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 예상되지만 맑은 날씨 속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강이나 호수가 인접한 지역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5에서 40mm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 녹이 쓴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세월호를 옮기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 참사의 기억과 추모 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화도 인근 부지 매립 사업과 본관 건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을 찾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체 이동을 포함한 토목, 건축, 전시 등 가칭,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이후 개관 예정. 하지만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운영 주체, 그리고 운영비 책임 문제를 놓고 진도군과 해수부가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민해양안전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또 세월호 선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한계라며 피해자와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외력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협의된 결론을 밝히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양재난수색구조 체계 개선과 선사 선원의 안전운항 능력과 책임 강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무안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이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했고 또 다른 공무원 등 참고인 4명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인들의 통화 기록과 녹취록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넘겨진 사건을 대출과 보험 사기 범죄로 규명한 성과를 공개하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 및 대출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허위사업체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2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넘겨받은 사건을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해 조직적 범죄를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차츰 경제가 회복되나 했는데 이젠 물가가 비상입니다. 전남은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물가가 치솟았는데 지역 경제 전반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선뜻 고기를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 마트에선 지난 한 달 사이 닭볶음 1kg이 8,480원까지 16%가 올랐고 돼지고기는 100g당 1,680원까지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남 지역에서는 돼지고기와 수입산 쇠고기 등 고기값이 많게는 25%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값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조절해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많이 사놨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먹을 만큼만 조금씩 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희도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채소, 육류, 그다음에 유지류, 대용식 등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가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봄가뭄도 지속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도 2.9%씩 올랐습니다. 기름값에 이어 고기값, 야채값까지 올라 상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 오는 품목이 없고요. 전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릴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뭄까지 계속되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의 한 해 근로소득이 서울시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남에서 발생한 총 근로소득은 19조 9,300억 원으로 169조 5천억 원인 서울시 근로소득의 8분의 1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기업과 일자리, 인구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증거라며 지역 본사제를 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전기차 공영 급속 충전기 보급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의 공영 급속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9대로 전국 평균인 15대에 비해 높은 보급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전남 지역 친환경 자동차는 2020년 기준 26,700여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남해안의 적조와 고수온 현상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남면 앞바다에서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남면 화태도 앞바다, 전남도와 여수시,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해경과 지역 어촌계 등에서 선박 45척이 동원돼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에 이어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1단계로 가망면에서 조류를 따라 유입되는 적조티 차단을 위해 방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방제선이 투입돼 황토 살포와 수류 방제에 나섭니다.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을 황토에 흡착 침전시키거나 물살을 일으켜 표충수를 희석시키는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실시한 모의 훈련을 통해 적조 예찰, 적조 특보 발령, 적조 방제 작업 등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올해 남해안의 적조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극의 이상 기온으로 폭염 일수가 많아져 평년보다 바다의 수온도 1도씨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다음 달 초 중순, 적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양식장이 많은 여수와 고흥, 완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와 예찰, 예보 인프라 확충, 민관 협업, 여기에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조와 고수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중순 여수 고흥 해역에 적조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7월 중순 고수온 현상으로 11개 시군 3,759개 어가에서 175억 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5년간 이러한 적조로 인해 352억 원의 수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올여름도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또 김산업 특화형 지능구역 지정 운영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등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 육성 추가 사업에 전남 13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은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전남에서 국비 27억 원이 지원되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파종기, 수확기 등 시설 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오늘 맑은 여름날이 예상됩니다만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은 특히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만 맑은 날씨 속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을 보이고 있는 곳이 많고요. 강이나 호수가 인접한 지역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만 다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라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부분 28도에서 29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해남의 낮 기온도 26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고흥과 여수에서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 여수에서 23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